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들어 낮이면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올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거란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는 최대 25일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에 농가들은 여름철 무더위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와 과수 화훼 농가들은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20일에서 25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은 데다 지난해보다 최소 7일 이상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가축 집단 폐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염이 29일 발생한 2018년 당시 가축 907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작물 2만 2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폭염을 대비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환풍기 등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양계 농가들은 매년 여름철마다 정전 걱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솔직히 한 5분, 10분이면 정전 돼버려도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발전기는 1년에 1개 군에 1년에 몇 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난해 폭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올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줄어든 점도 폭염 피해를 키울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폭염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폭염 보험 들은 사람들도 좀 많지가 않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 일소 피해 조건이 강화돼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일소 피해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폭염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 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책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보험이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농가들하고도 공청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라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줬으면. 화훼 농가들도 정부 냉방설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냉방 설비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들 해서 마땅히 대비책이. 매년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는 농민들. 올해도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한쪽에서는 변화하는 기후를 농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열대 작물의 육성과 보급에 힘쓰는 건데요. 정부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건립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우스에 바나나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바나나를 수확하는 손길이 바쁜 이곳은 동남아가 아닌 경남 합천의 바나나 농장입니다. 20여 년간 파프리카 농사를 짓던 김명찬 씨는 재작년부터 1.3헥타르 4,000평 규모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입 바나나와 비교하면 값을 2~3배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친환경으로 생산하다 보니 찾는 곳도 많아 아직까지 판로 걱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군납, 학교, 친환경 업체 있는데 다 하죠. 가격은 고정 가격이고요. 다른 거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국내에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376가구가 311.4헥타르 면적에서 각종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5,600톤이 넘습니다. 과수는 바나나를 비롯해 망고, 백향과 파파야, 구아바, 올리브 등이 주를 이루고 채소는 여주, 강황, 삼채, 공심채 등이 주작목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망고와 파파야, 용과 올리브의 재배 면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대다수의 소비자가 아열대 과일 채소를 접하는 데 거부감이 없고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선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져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건립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아열대 작물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실증센터는 2022년까지 전남 장성군 3계면 일원에 영구동과 온실, 실증 포장 등을 갖춰 20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3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아열대 작물 재배와 관련한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 차원의 실증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새로운 작물을 실증을 해서 농가들이 보다 쉽게 재배를 함으로써 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에서 아열대 작물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기대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환경 적응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 판매 등 전방위로 기술 혁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변화 속에서 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뜻하지 않은 디지털 기술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핵심인 언택트 경제를 확산시켜 정보통신 기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연 겁니다. 농정 당국도 이런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농산물 도매 유통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27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서 중간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영농 현장에서는 종자 파종과 인공 수분, 병해충 방제 등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기술을 탑재한 이항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진 자율주행 이항기 등 고급형 이항기 판매가 늘면서 올해 이항기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농업용 미생물을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무인 안내기도 등장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이 적은 비대면 거래가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영농 서비스들이 시시각각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기술들은 농촌의 고질병인 인력 부족과 낮은 접근성에 구애받지 않고 영농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민해볼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게 아닌 농촌 현장의 수요가 주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 알고리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된다라거나 이런 착항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수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될 텐데. 고령자 등 첨단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사용 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 또한 중요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령 농업인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맞습니다. 그걸 하면은 농기계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될 테고 진흥청에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될 테고. 농업 발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디지털 혁신 기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앞으로의 전략이 미래 농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선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이후 특별한 자연재해도 없는 데다 비도 자주 내려서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강원도는 모내기 작업을 모두 마쳤고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모내기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모내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현재까지 전국에선 모내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체로 재배 면적이 작아 이달 초 도내 계획 면적의 모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충북, 충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11일 기준 도내 모내기 면적의 95% 이상에서 모내기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86%의 진행률을 보였고 전남도는 이들 지역보다 낮은 76%의 진행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지역이 모내기 계획 면적과 이모작 작물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진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벌이라든지 또 사료 작물 이런 이모작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치적으로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는 기상 조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모내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이후 태풍이나 이상기온 같은 자연재해가 없었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높아 농작업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가뭄 때인데 사실은 이번에 비 내림으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밖에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높아 향후 농업용수 확보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저수율은 68.5%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저수율 관리를 강화해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블루베리 신품종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품종인 블루퀸 등 5개 품종은 외국산에 비해 크기와 당도가 월등하고 국내 환경 조건에 적합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면 거봉포도라고 착각할 정도로 크고 굵은 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블루베리 신품종입니다. 그동안 블루베리는 해마다 인기가 급상승해 재배 면적이 늘어났지만 전적으로 해외 품종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전북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육종 사업에 착수하고 10년 만인 올해 신품종 5개를 국립종자원에 출원해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은 블루퀸 등 5개 품종으로 수입 품종보다 과실의 크기, 당도, 경도가 우수하고 수확 후기까지도 과실의 크기가 고릅니다. 먼저 블루퀸과 블루레이디는 과실 크기가 외국산에 비해 월등하고 블루선과 블루가드는 과실이 단단해 유통에 유리합니다. 블루스위트는 이름처럼 높은 당도가 특징입니다. 과실이 작고 유통 중에 물러지기 쉬운 블루베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돋보입니다. 선호하는 과일 품질의 기준은 과일 크기예요, 크기. 신맛은 적고 당도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 중에 물러지면 또 품질이 엄청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단단해야 돼요. 특히 신품종은 장마 전 6월 중순에 수확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블루베리 재배상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노지 재배에서 장마철하고 수확기가 겹친다라는 거예요. 보통 장마가 6월 하순, 7월 상순 이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이 끝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전문가들은 6월 중순이라는 이른 시기에 믿을 수 있는 국산 생과를 출하해 수입 블루베리를 제치고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품종들은 재배 심사를 거쳐 품종 등록되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 농가들에 보급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 조건에 적합한 블루베리 신품종이 소비자의 기호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정부 수매 물량 10,000톤에 남도종 마늘 1,000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고 최근 전남 신안을 시작으로 남부 지역 수매에 나섰습니다. AT는 1등급 상품만 수매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수매 품위를 다양화해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수출 알선 등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농협의 직영농기계 은행 사업이 농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은행은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한 뒤 조합원의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삼성농협은 2014년 이를 직영사업으로 전환하고
벼농사 일괄 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농협은 전용 육묘장과 함께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10여 대와 전담 인력을 통해 올해 500여 가구, 430헥타르의 벼농사 농작업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정희철 조합장은 농민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과 일손까지 덜어주면서 특히 고령농의 호응이 뜨겁다며 시설 보수비 등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기계화 적응성 및 가공 적성이 우수한 신품종팥 홍다에 대한 파종 수확, 기계화 재배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배 실증은 도내 농가 포장 2개소 1.5헥타르에서 오는 9월까지 추진되며 도동기원은 생육 및 특성을 조사해 도내 적응성을 확인한 뒤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동기원 관계자는 이번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고품질 특산품 생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수출 특화 작목으로 보급 중인 전목 선인장, 비모란 신품종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비모란 신품종은 적색계 레드비와 황색계 옐로우비, 주황색계 오렌지비로 도 농기원은 3종 모두 색이 밝아 수출국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기원 관계자는 생산자 및 수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도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목 선인장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우리의 토종종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탐방하는 안환식 박사의 이야기를 남수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토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우리 토종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종 종자를 직접 찾아 나선 이가 있다는데요. 책으로 발간된 그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책 토종 씨앗기행 30년의 저자 안환식 박사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종자은행 설립에 기여한 저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씨앗하고 관계를 하게 된 게 1985년부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토종이 왜 참 이거 수집하고 중요한지 이런 걸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사실은. 가지런히 정리된 종자들에게서 저자가 종자를 대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의 토종 종자가 소중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에 심던 종자는 심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수집해서 모아놔야만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토종이라는 거는 우리 환경에 적응되면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육종하는데 어떤 기본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종과 살아왔기에 자신의 일생은 토종이라고 말하는 저자. 저자는 남은 세월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귀중한 토종 종자를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책 식물산책은 국립수목원에서 식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기록해온 저자 이소영 씨의 그림들을 담았습니다. 세밀화를 남기기 위해서는 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한 식물을 그려내는데 사계절이 온전히 필요하다는데요. 저자의 그림을 따라 식물의 세상을 잠시 구경해 볼까요? 내 삶에서 나를 새롭게 마주할 시기였고 도시 밖 세상을 원해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책 엄마 나 시골 살래요의 저자 이하나 씨는 서울에서 하던 직장 생활을 미뤄두고 귀농을 위해 6주 동안 농촌학교에 다닙니다. 농촌학교에서 귀농의 이유를 찾고자 한 저자는 매일매일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며 자신이 선택한 귀농에 대해 확신을 다지는데요. 그녀가 고민할수록 귀농을 원하게 된 건 예상보다 힘든 농촌살이 그 뒤에 소박한 행복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